국내 증시가 한미 정상회담과 잭슨홀 이벤트 이후 불확실성이 줄었음에도 여전히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경제 이벤트들이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 시장은 다시 경계 모드로 들어가게 될지 또 금리로 인한 시장 전망은 어떤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금통위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PC 지표 발표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28일에 있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한은 기준금리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시장에서는 지금 동결이 한 80% 이상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20%는 이제 내려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8월 달 내일이죠. 내일 기준금리 동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 기준금리를 유지했던 이유가 가계부채랑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 요인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 아직까지 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를 8월과 9월까지 확인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시차가 필요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준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내릴 거로 지금 시장은 예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해 안에 한 번은 더 내려야 되는데 미국을 보고 한 번 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처음에 도입에 우리 기업 경기 좀 살아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소비 쿠폰도 나오고 추경이 나오면서 소비자 심리도 좋아지고 경제 심리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계속 지속될지도 한번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달에는 좀 동결을 하고 10월 달 정도에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동결을 하더라도 아마 금통위 그 결정 이후에 그 총재나 아니면 통방문의 전반적인 톤은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금리를 곧 내릴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동결의 전망이 우세하고 그리고 연내 한 번쯤은 내리겠지만 내수 지표라든지 미국의 방향성을 좀 보고 그리고 그렇죠.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통화 결정 이후에 가계부채나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는 동결을 했다고 하면 가계부채나 시장에는 좀 단기적으로 안정 요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던 주 요인이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서울 일부 지역에서의 집값 급등세가 좀 높아졌던 데 있었잖아요. 네. 최근에 가계대출도 좀 약간 주춤을 하고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좀 안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좀 안정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지금 한 20%, 15%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도 약간 부채나 주택시장에서는 좀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동결 전망이 된다면 주택시장은 약간 안정세를 찾을 것이다. 그게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금통위를 앞두고 국고채 금리도 혼족세를 보이다가 오늘 일제히 하락하기도 했는데 일단 금통위까지는 대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그 이후에 9월에 내년 예산안이 발표가 되는데요.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가 국고채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되게 중요한 질문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년도 이제 예산안이 나오면 약 한 73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대비 정부 지출이 730조에다가 약 한 4%가 못 되는 3.8% 증가할 거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내년에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재정 적자는 있을 거고 그러면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데 발행 그 규모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좀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데서는 올해보다 좀 많을 것이다. 올해 한 230조 되는데 그것보다 많을 거다. 또 외국 IB 같은 경우는 220조다. 근데 이 양보다 문제는 국채를 발행하면 2년, 3년, 5년, 30년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 만기 구조에 어떻게 분배를 해서 발행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올해랑 내년도에 우리나라 기재부의 국채 발행의 그 스케줄을 보면 장기보다 단기 쪽에 많이
발행을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단기 쪽에 발행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단기 쪽에서의 채권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가겠죠. 장기 쪽은 생각보다 수요가 작으니까 가격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양이 작으니까 네네. 초과 수요가 해서 가격 올라가면 금리 내려오고. 그래서 이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가파라지는 게 보통인데 이게 좀 누울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통 우리가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장기물을 많이 발행을 해서 장기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단기 쪽에서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고채까지 알아봤고 한편 이달 들어 코스피로 쏠리던 외국인 자금이 코스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 발을 들이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지도 한번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그동안 코스닥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손바꿈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현상이 소위 말해서 금리 인하 기대랑 이제 같이 맞물리는 거잖아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가치주 이런 것보다는 성장주나 기술주 쪽이 소위 말해서 미래 현금에 대한 기대치가 큰 종목인데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미래 가치가 좀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한 가치가 커지니까 네.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니까 위험도가 좀 높은 쪽의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하면 코스닥 쪽이 좀 더 리스크가 큰 쪽이고 그다음에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이 기술주나 IT 이런 관련된 비중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에 대한 어떤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쳐서 외국인들이 좀 관심을 갖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위험 자산이 선호 심리가 좀 발동이 되고 또 기술주와 또 성장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이러한 코스닥에 자금이 집중되는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있을 금통위 금리 결정 외에도 엔비디아 실적도 발표가 되고 또 29일 미국 연준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PC 물가지표가 발표됩니다. 특히 AI 거품론이 지금 확산하고 있는 와중에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서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장의 변동성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도 궁금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 금통위가 금리를 결정하고 또 엔비디아 실적도 지금 나오고 있고 여기다가 PC 인플레이션 다 어떻게 보면 금리와 경기 또 아니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되게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질 것 같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잖아요. 네. 사실은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나 아니면은 뭐 주당 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높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3분기에 나타날 가이던스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엔비디아에 영향을 미치는 AI 쪽의 인프라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전망이 더 중요한 그런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PC 인플레이션은 근원 PC 인플레이션은 2.9%까지 올라갈 거로 보여요. 전년 동월 대비로 높아질 거로 보여서 이러한 것들이 좀 중복돼가지고 나타날 경우에 시장 변동성 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동결하고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좀 높게 나와가지고 금리 안 내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또 엔비디아 실적은 좋고 그러면 좋은 뉴스 나쁜 뉴스가 섞이니까 네. 좀 시장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서 되게 내일은 경계감이 높을 그럴 거로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 이벤트를 앞두고 장 전망 및 그리고 장 분석까지 한번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